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델프페드 시험 예제 해설 독해 2-1강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exercice 2에 있는 문제 한번 같이 읽고 정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exercise 2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지문에 문제가 7개가 딸려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지문 제목까지 읽고 그 다음에 문제 보기 읽은 다음에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 제목까지 읽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여기 위에부터 볼까요? Vous allez souvent au travail à vélo라고 돼 있어요. 수방 괄호 쳐보면 aller au travail입니다. 출근하다라는 뜻이죠. 당신은 종종 자주 출근을 해요. 뭘로? à vélo. 자전거를 타고 종종 출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Vous vous intéressez à cet article publié dans un journal francophone이라고 돼 있네요. 프랑스 신문에 출판된 이 기사에 당신이 관심이 있다예요. 그래서 읽어봤겠죠. 그죠? 자, 제목 볼까요? Aller au travail à vélo 라고 돼 있네요. 자전거로 출근하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로 출근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와 보기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읽으러 갈까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ndemnité kilométrique pour le vélo est financée par 라고 돼 있어요. 자, l'indemnité 어떤 수당이나 보조금을 말할 때 우리가 l'indemnité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kilométrique래요. 자, kilométre라고 지금 단어가 kilométrique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뭐야? 킬로로 뭔가 키로당 수당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로수에 따라서 매겨지는 수당일 것 같아요. 그것이 근데 뭐를 위한 거예요? 자전거를 위한 킬로당 수당은 est financé par 누구누구에 의해서 재정이 마련되어집니다예요. 그죠? à les mairies 시청, 그러니까 행정이죠. 행정기관. les entreprises 기업. 그 다음에 le gouvernement 정부. 그죠? 아, 그러면 여기서 이 기사에서는 이 자전거를 위한 어떤 키로당 수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누가 대주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겁니다. 자, 셋 중에 누군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2번입니다. Pour Olivier Schneider, l'indemnité offerte aux usagers du vélo va 뭐뭐뭐 하고 보기 뒤에 지금 문제가 연결돼 있어요. 잘 안 보여서 제가 굵은 글씨를 해놨는데 autre mode de transport. 자,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볼까요? 자, 올리비에 슈나이데르라는 사람이 나오나 봐요. 이 사람에 따르면 l'indemnité, 이 수당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수당이에요? 자전거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은 va réduire considérablement l'utilisation des autres modes de transport.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다른 종류의 교통의 사용을 현저하게 줄일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상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수당 덕분에 일어나게 될 결과가 이 사람 생각에 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considérablement 우리 자주 쓸 수 있는 부사 중에 하나입니다. 현저하게 아주 많이. 네. donner au vélo une place comparable au예요. 그죠? 누구에게? 자전거에게 이거를 줄 거래요. 비교될 만한 위치를 줄 거래요. 누구랑 비교될 만한 위치? 다른 교통수단과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벨로에게, 자전거에게 부여할 것이다. 입니다. C. rendre le vélo. 자, rendre quelque chose 또는 quelqu'un.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형용사 보통 속사가 오죠. 그죠? 자, rendre le vélo. 자전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더욱더 avantage, 이득이 많게끔 만들어 줄 거다. financièrement, 특히나 어느 쪽으로 이득이 많냐면 비용적으로 봤을 때도, 금융적, 비용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위치를 줄 거예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다른 교통수단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 이 지금 자전거 사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수당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를 이제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지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2번까지 문제 받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D'après les textes. 이 텍스트에 따르면
l'indemnité kilométrique pour le vélo. 이 자전거를 위한 키로당 수당이 est encore peu pratiqué. 여전히 좀 적게 운용되고 있어요. 적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하는 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car 왜냐하면 그 이유를 봐야 됩니다. Elle est facultative. Elle est peu connue. Elle est mal financée. 자, facultative는 요거는 형용사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임시적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동적인 거예요. 변화. 뭐 됐다 안 됐다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peu connue는 덜 알려져 있고 mal financé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이제 자전거 키로 수당이 좀 적용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 dans les entreprises qui la mettent en place. 자, 지금 요거일 거예요. l'indemnité를 mettre en place 뭐예요?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 안에서 l'indemnité kilométrique pour le vélo는 a des effets 어떠한 효과를 기업 내에서 일으키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포지티브한 효과인지, 모데레한 효과인지, 데스벙한 효과인지. 자, 포지티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데레는 그냥 평타예요. 평타. 중간 정도죠. 데스벙은 실망스러운이에요.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러니까 즉 기업 내에서 요거를 시행했을 때 효과가 좋은지, 보통인지, 나쁜지를 보라는 거죠. 자, 이렇게 4번까지 문제 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Le moyen de transport le plus efficace pour se rendre au travail en ville.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얘가 동사 serait actuellement 현재 무엇일 것이다 이거죠. Le moyen de transport 교통 방법, 그러니까 교통수단인 거죠. 그죠? 교통수단인데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은 무엇일지.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 pour se rendre au travail en ville. 자, 다 요소 굉장히 중요하네요. 도시에서 출근, 그죠? 업무하러 가는 거니까 출근. 도시 내에서 출근할 때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은 지금 현재 무엇일 것이다 입니다. Le vélo, 자전거인지, la voiture, 자동차인지, les transports en commun, 대중교통인지 보셔야 되고요. 6번, selon le député, 의원에 따르면 l'usage du vélo permettrait aux employés d'être, permettre à quelqu'un, 동사 원형입니다. quelqu'un이 동사 원형하도록 해준다.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은 employé니까 고용인이에요. 직원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plus ponctuel, 자, ponctuel 자주 나오는 형용사네요. 뭐예요? 시간을 딱딱 맞추는 사람이에요. 늦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는 사람. plus productif, 뭐예요? 더 생산적이게 해준다. plus coopératif, 더 협조적이게 해준다. 그죠? 자, 요거 중에 뭐일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 봅니다. Selon Olivier Schneider, les cyclistes attendent aujourd'hui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 따르면, 올리비에에 따르면 les cyclistes는 뭐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자전거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전거를 그냥 이용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죠? 현재 뭘 기대하냐? De nouvelles règles de circulation. 통행의 새로운 규칙을 기다리고 있는지. Des aides financières plus importantes. 자, important 요거가요. 형용사가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수량이 많고 큰 것도 important이라고 쓰여져요. 그래서 얘는 사실 어떤 금액이나 어떤 금융, 경제, 숫자 이런 거랑 자주 같이 묶여져서 나오는 그런 형용사예요. 그럴 때는 중요한 이라기보다는 뭔가 많은, 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aide financière잖아요. 그러면 금융적인 도움이니까 재정 보조일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좀 보조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큰,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 더 큰 보조를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을 원하고 있다. C'est des installations plus adaptées au vélo.
누구누구에게 더 맞춰진, 자전거에게 더 맞춰진 설비나 시설을 말해요. 그 세 개 중에 지금 현재의 자전거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요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모두 읽어봤어요. 그러면 출근할 때의 자전거를 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자전거 타는 거에 따라서 키로수에 따라 약간 수당을 주나 보다, 보조금을 주나 보다, 그런 내용이 나오나 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유추하고 이제 여러분들 지문을 본격적으로 읽으시면서 정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모두 풀어보셨나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지문을 확인해 보면서 정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의 정답 보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자, 요거 누가 주는 건가요? 그쵸, les entreprise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요거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단락 요 부분에 보면은요, 딱 나와 있어요. ce dispositif, 이러한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mesure의,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나 방식이나 방법의 시노님으로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조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러한 조치는 autorise요. 누구를 허가합니다. 동사 원형하도록 허가합니다. employeur, 이거 잘 봐야 되죠. 그죠? 이거요. 고용주, 즉 고용을 한 사람이니까 누구겠어요? 사장이겠죠. 사장, 기업, 회사의 사장. 회사의 사장들에게 허가해요. 뭘? dédommager 하도록 허가해요. 자, dédommager는 dommage의 앞에 대가 붙었으니까 dommage의 반대예요. dommage는 뭐예요? dommage로 입히는 거죠. 손해를 입히는 것. 그런데 그거의 반대니까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dédommager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고맙게도 여기 밑에 주석에 뜻이 있어요. 그죠? offrir une compensation. 이거 뭐예요? 약간 손해를 메울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거예요. financièrement. 금액적으로도 줄 수 있고 moral, 정신적으로 주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정신적이든 돈으로든 보상을 해주는 걸 dédommager라고 한다. 그래서 고용주들이 보상을 해주게끔 한다는 거예요. ces salariés, 누구를? 자신의 직원들을 보상해 줄 수 있게 해요. 근데 그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이에요? se rendant au travail à vélo.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허가한다. 즉 누구예요? 얘가 주는 거지, 돈을. employeur.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회사의 주인이니까, 사장이니까 회사, l'entreprise가 주게 되겠죠. 그죠? 저기는 명확하게 또 나와 있었고 또 이 표현도 이 주석에 달려 있어서 해석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자, 올리비에에 따르면 지금 자전거 타고 오는 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 보조금 덕분에 어떻게 될 거냐. 그죠? B가 정답이었어요. 자전거에게 다른 교통수단들과 좀 비견할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 어떤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볼 수 있는지 함께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이 여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제 올리비에라는 이름이 이제 나와요. 이 사람이 앞에 이제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 볼까요? 올리비에 슈나이더, 그리고 président de la SUB qui invite à ne pas voir le dispositif comme un privilège donné aux cyclistes, mais comme une façon de mettre le vélo sur un pied d'égalité avec les autres modes de transport라고 돼 있어요. 한 문장이에요. 그죠? 굉장히 기네요. 자, 이렇게 우리 사람 이름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쉼표하고 나와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직책이나 신분을 말한다고 했어요. FUB의 président, 회장이래요. 자, FUB 여기 밑에 이제 주석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Fédération Française des Usagers de la Bicyclette. 뭐예요? 자전거 사용자 프랑스 연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초대했어요? 하기를 초대했어요. 자, invite를 우리가 초대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요청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을 시키거나 요구할 때도 우리가 invite의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우리가 이 사람이 요청을 했냐면 ne pas voir le dispositif예요. ne pas voir quelque chose comme quelque chose 이렇게 되면 A에 배으면 A를 B로 보다입니다. voir quelque chose comme B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치를 어떤 특혜라고 보지 않기를
요구한다 이거죠. 초청한다 이거니까. 그런데 그 특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시클리스트.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처럼 보면 안 돼요. 이 보조금 준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뭘로 봐야 돼요? 여기 연결되죠? 이걸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Une façon de mettre le vélo. 뭐뭐를 하는 어떠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해하는. 벨로를 어디에다 두는 거야? 자전거를 sur un pied d'égalité 평등한 발 위에 두도록 하는 거예요. Avec les automodes de transport. 다른 교통수단들과 함께 평등한 페달 위에 올려놓는 것. 자, 보세요. mettre quelque chose sur un pied d'égalité. 이거 하나의 수거 표현인데 외워두세요. 평등한 지위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자전거 사용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교통수단들과 약간 동등한 위치, 평등한 위치에,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아까보다 comparable, 다른 교통수단들과 조금 견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정답 확인할까요? 네, facultative. 이게 정답이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지문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단락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Le problème, 문제는 c'est que 이하입니다. 요거예요. 구문. 명사, 세크 이렇게 많이 구문을 쓰는데 명사는 그 이하입니다. 이런 이제 구문이에요. 이 보조금이 앙다니제 벨로니까 자전거 보조금이죠. n'est pas obligatoire예요. 의무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facultative가 정답인 거예요. facultative는 뭐예요? 임시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의무면 뭐예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 건데 의무는 아니에요. 그죠? 하는 애들만 하는 거예요. 하는 기업만 하고 뭐 시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facultative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자, 한 번의 정답은 facultative가 되는 거고 뿌꾸니 덜 알려줬다. 이거는 아예 틀렸고죠. mal financé, 돈을 못 받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obligatoire가 아니라는 거는 100% 무조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는 여기에 더 가까워요. 말피넌세는 시행을 해야 하는데 돈을 못 받는 거거나 아니면 주는데 돈을 너무 조금 주는 경우 요럴 때가 말피넌세고요. 둘 다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뜻도 임시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 됐죠? 이번에 4번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네,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정답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지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락에 여기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자, 보면 car là où elle est appliquée. 여기는 L은 우리 이제 요거를 지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보조금이죠. 보조금이 적용되고 있는 곳에서 cette indemnité, 이 보조금은 a produit d'excellents résultats.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너무나도 탁월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그죠? 이제 자전거를 타는 비율이 되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positive가 답이죠. 너무 명확하게 잘 나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정답 확인할까요? 네, le vélo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enville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요거 어디에 나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지문을 통해서 볼까요? 자, 우리 세 번째 단락의 중간 부분으로 내려오시면 이 부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urtant, sur cette distance, le vélo est le mode de transport le plus performant en milieu urbain et semi-urbain. 자, 여기 있죠. 요거 때문에 여기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길이에 대해서 이러한 길은 뭐예요? 요 정도의 그죠? 짧은 거리겠죠. 상대적으로. 이런 거리에서는, 그러니까 단거리에서는 le vélo, 자전거가 le mode de transport le plus performant 이라고 해서 최상급을 썼어요.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그죠? performant. 성능이 좋다는 거는 뭐예요? 아주 가장 뛰어난 경쟁력과 성능을 가지고 있다. 비용 대비, 그죠? 제일 좋다, 가성비가 좋다, 가심비가 좋다. 약간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performant을 씁니다. 자, 그래서 답이 여기에서 찾아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enville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죠. 도시 내에서라고 했는데 여기에 en milieu 이렇게 en milieu 형용사 이렇게 하면 형용사의 영역에서 형용사의 분야에서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자, urbain 도시의라고 하는 형용사죠. 그래서 도시 분야에서 그리고 semi urbain은 준도시 지역이니까 도시 약간 외곽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및 준도시 영역에서 자전거가 제일 그죠 뛰어난 그래서 제일 이제 효과가 좋은 가장 효율적인 그런 교통수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ville 도시를 형용사로 쓸 때는 urbain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비슷한 명사와 형용사까지 같이 엮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6번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네, 6번 문제는 배가 정답이었어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다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문을 통해서 한번 또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세 번째 단락,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이 부분이었죠. 여기 밑으로 좀 내려오면 여기 있어요. Il gagne en efficacité, l'employeur en profi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도 사실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 자전거의 되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 환경에도 좋지만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뭐예요? 이 직원들이 되게 건강해진다. 그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거 할 때 회사에 오갈 때 자전거 타고 운동을 하면 얼마나 또 더 건강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 직원들이 야니 뭘 얻게 되냐면 en efficacité라고 했어요. 효율성을 얻게 돼요. 즉 건강해지니까 이 좋은 건강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l'employeur 이 고용주, 그다음 회사의 주인, 즉 회사는 사측은 en profit,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즉 직원들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도 그렇게 되겠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보통 불어에서 우리가 이 efficace랑 productive라는 단어가 뜻이 생산적인, 효율적인 이라고 되어 있어서 또 두 개가 되게 다른 뜻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특히 독해 같은 지문에서는 이게 시노님으로 짝이 많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productive, efficace, 그 다음에 performance까지 이렇게 세 개를 거의 시노님처럼 생각을 해서 기억해 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상의 뜻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용법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이 독해 지문 같은 데서 특히나 쓸 때에는 이 세 개를 약간 이제 시노님처럼 취급을 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7번 문제 정답 확인해 봅니다. 7번 문제, 네, 요거였어요. 자, 우리 요것도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네 번째 단락의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Les cyclistes, 자전거 사용자들은 sont d'abord 우선 sont demandeur예요. 뭐요? 요구자, 요청자예요. demander 하는 사람을 demandeur라고 하죠. 의뢰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의 의뢰자냐면 plus de sécurité. 더 많은 안전을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원해요. 스타시오nement 벨로까지네요. 자전거 스타시오nement 주차, 그죠? 자전거 주차, 더 많은 자전거 주차도 원해요. 그러니까 주차구역도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고 안전도 조금 더 보장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aux abords des gares en particulier. 특히나 어디에? 역 근처를 말해요. 그죠? 역 근처에다가 이 자전거 주차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La prise en compte de ces exigences nécessitera de construire de nouvelles infrastructures. 자, 여기에 사실 요 단어를 보고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infrastructure는 인프라 시설인데요. 어떤 설비나 시설을 말해요. 그래서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 사람들의 요구는 그죠? 그래서 이 infrastructure가 보통 installation이랑 같이 좀 짝이에요. 둘이 시노님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고 바로 이제
고르실 수도 있고 또 의미상도 사실은 요거 역 근처에 이런 뭐 자전거 주차 구역과 전용 구역 같은 거 만들려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그 표시도 해놓고 또 장치도 설치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설비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기에서 이제 보고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는 모두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전체 지문 자세하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À la prochaine!